지금 트럼프 외교 안보 라인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미국이 이 진영만 구축되면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적어도 미중 관계를 전망하면은 트럼프 1기 때와는 지금 2기는 상당히 많은 환경의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국제적인 환경이 크게 다른데요. 트럼프 1기 때는 유럽이 안정되어 있었고요. 유럽에서 중국의 무역 적자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었고 중국 성장에 대해서 위협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시안도 상당히 친미적으로 갱도되어 있을 때고요. 특히 주목한 것은 커다를 한 인도와 중국 간의 영토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에도 거리가 여전히 있었고요. 대북 제재도 유엔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경쟁, 중국에 대한 차이나 배싱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요. 유럽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8년 가까이 4년 이상을 탈중국을 각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한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브릭스에 의해서 인도와 중국 간의 영토 협상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다루지를 않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러북 신동맹도 결성이 되었고요. 좀 이따 많이 발표들 하시겠습니다만은 브릭스를 포함한 다자주의 세력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초기에는 미국 국내가 중국을 때리는 것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기보다는 미국 경제 위협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보면 그 이전 선거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줄어 있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상원 하원까지 다 장악한 단일 체제를 구축했고 그 트럼프의 공격을 중국이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예상하기에 트럼프 이게 중국 정책의 근간은 바이든의 기술 제재에서 관세 부과로 중심을 옮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인물은 로버트 라이트 하이즈, 그 철저히 관세주의자고 무역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의 등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과 달리 소동맹 결성이 아니라 양자 관계로 회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가치 외교에서 실익 외교로 할 것 같고 그 실익 외교의 중심은 미국의 몰락한 백인 노동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동맹을 동원한 체계적 경쟁에서 현실주의적 타협주의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안보 라인을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루비오와 같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매파들의 등장을 두고 중국과 강력하게 부딪힐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예측하기에는 소위 경제 관료들이 어떻게 임용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외교 안보 라인은 트럼프 말을 잘 듣는 실제 미국 내부에서도 이 사람들이 최전선에 기용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용되고 있어서 결국은 트럼프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1차 기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전체 트럼프 외교가 어떻게 나갈지는 경제 진영까지 구축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의 중국의 핵심은 첫 번째는 미국의 중심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거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그 마지노선은 G2 체제일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하나의 두 개의 중심축으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할 것 같고요.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서방에 대해서 손을 계속 내밀 것 같습니다. 금융과 투자 환경을 개방할 것 같고요. 민간 교류도 적극적으로 열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기의 중미 관계의 핵심은 여전히 관세입니다.
관세로 싸움을 시작하다가 투자라는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에 대응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기는 트럼프 일기 때는 바이든 시기까지 중국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정도로 거쳤는데 이제 이기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의 제재 시기에 중국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맞아보니 별 거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해법을 찾았습니다. 즉 중국을 완전히 외부에 대만을 침략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봉쇄해버리는 연습을 이미 4번이나 했고요. 그것으로 대만 문제는 미국에 기탁하지 않고서라도 독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브릭스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주의 체제에 대해 그들의 세력이 성장하고 그 중심에 중국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도 큰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공격을 계속 지속을 했는데 그 지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오히려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이루어내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냄으로써 자신감을 더욱더 상승해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 대한 대응 카드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500대 기업 내 중에서 중국에 별로 피해가 없는 기업들을 상응해서 제재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매각이라든지 강물 제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적극적으로 우회적인 공급망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총괄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트럼프 전반기는 미국이 강하게 심지어 대만 문제까지 활용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공격은 미국 내부의 문제, 미국이 지금 처한 위치로 볼 때 지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타협은 관세, 투자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필요하는 데 있어 합의 같은 것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진다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1기에는 전반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중미 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는 그 시기, 특히 그 시기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임기와 겹치는데요.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우리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피하면 되었지만 이제 트럼프 1기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